지금은 이제 저번에 저희 왜 클래식카 박람회 같은 거 갔었잖아요. 그때 봤던 차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S600이라는 꽤 예전 모델 W140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고 97년식인데 여튼 그 차를 드디어 사러 갑니다. 대통령이 탄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고 뭐 나중에는 미국에서는 래퍼들 그리고 잘 나가는 마약상들이 약간 뭐 마피아 보스 이런 사람들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 차도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 97년도에 출고한 차로 저도 이 차를 원래 본 시세보다 더 주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키로수가 좀 더 낮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벤츠 수입사가 그 당시에는 한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성 정식,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W140 모델의 S600 한성 정식은 국내에 6대 7대만 출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고, 그러니까 진짜 좀 의미가 있는 차죠. 클래식카는 카페 같은 데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 차는 저 지인을 통해서 소개로 구매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보통 자동차 소유주 뭐 이전 횟수 이런 거는 아무나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넘버 번호 알고 그 차주의 실명을 알면은 아무나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고차를 당연히 이제 클래식카를 좋아하다 보니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훨씬 더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 누구나 아는 게 뭐 키로수나 뭐 그런 거는 다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소유주 변경 횟수거든요. 근데 이 차가 97년도니까 당연히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최소 10회 이상은 찍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차는 지금 정확히는 4회인데 이제 저까지 하면은, 근데 중간에 한번 상사 이전이라고 해서 차 소유주가 뭐 자동차 딜러십이나 이런데 위탁이 아닌 그냥 소유주로 판매를 하면은 그게 또 1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실제로 지금 출고 이후에 제가 3번째 주인이 되는 거고, 이따가 가서 차 보면 이 차 좀 재밌는 게 서류가, 왜 저희 요즘은 모든 게 다 당연히 전산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97년도 4월 막 다 서면으로 벤츠 한성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한 게, 그런 게 책자 같은 데 쫙 다 있거든요. 전 그런 게 진짜 약간 그 차의 일부는 아니지만 전 그것 때문에 그게 저한테 진짜 컸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히스토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모으고, 저도 그런 거 다 모으거든요. 모았다는 것 자체가 그 차를 진심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고, 물론 그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기사분이 관리를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다 남아있는 게,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전 차주 뭐 전전차주가 엄청 중요해요. 차보다는 그 사람을 보고 사야 돼요. 약간 예전 차일수록. 제가 그 반대로 실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너무 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내 꿈의 차로, 다음 차로는 이 모델을 살 거야 했는데 그 모델이 갑자기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사야겠다. 그때 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차를 보러 갔는데 차를 보기 전부터도 이미 이 물건에 너무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진짜 미쳤지. 그때 충분히 이렇게 안 좋은 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인수하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느꼈죠. 아, 이래서 진짜 전차주가 중요하구나. 여기 가면 신기한 차 많을 거예요. 아, 또 갑자기 또 좀 설레네. 마음이 좀, 심장이 좀 벌렁거리는데. 와, 라페라리다. 미친. 이거 진짜 대박 차.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운전석 쪽으로만 조정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핸들 정렬 그대로 다 맞췄거든요. 네네. 와우.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봤던 거. 근데 그때는 이렇게 투톤이었잖아요. 이거는 올블랙. 이거 중요해요. 12기통 V12. 근데 저기 포토존으로 옮겨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찍죠. 차 진짜 죽인다.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이 차가 원래 양재동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애초에 여기에 픽업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좀 어두운 틴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썬팅.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어항이라고 하죠. 어항 틴팅으로 해가지고 밖에서도 안이 잘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요즘은 고급 차량에 돼 있는데 고스트 클로즈라고 해서 소프트 클로즈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닫으면은 지가 알아서 잠기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쭉 하고 잠기는. 승차감이 저희 타고 올 때 A45 타고 왔잖아요. 의자가 앉아보시면은 대표님이 한번 여기 한번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이거는 S600에만 그런 건데 앞자리랑 뒷자리랑 착자감이 달라요. 앞자리도 물론 편하기는 한데 편하죠. 근데 뒤에 한번 앉아보세요 이제. 아유 회장님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한번 앉아보시면은 쿠셔닝이나 그런 게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른데요? 그리고 옛날 차인데 뒷좌석까지 리클라이닝이 되고 잠깐 이걸 찍었어야 됐네. 저 더 하나만 더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뒤로 쫙 리클라이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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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이런 게 또 클래식카의 묘... 아이고 아이고 어라? 알아?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쫙 내려가고. 아니 근데 이게 왜 뒤로 또 갔다가 안 가는 거야?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여기 뭐가 걸렸나? 그럼 저쪽에서 해봐야겠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또 매력이라고 해두죠. 또 하나씩 이런 게 고쳐가는 매력이니까. 어디서 걸렸는데? 이제 되나? 되긴 이건 되는데 왜 의자가 뒤로 더 안 가지? 다 된 건가 이게 뒤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좀 더 누워 있었는데? 아, 이 의자가 살짝 신경 쓰이네. 아까 분명히 뭔가 조금 더 제껴져 있었는데. 앞에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갈빗대. 이건 사용감이 꽤 많은데 이거는 다 클리닝으로 깨끗하게 할 예정이에요. 각각 6기통시에서 12기통. 야, 지금 보면은 6개. 이게 진짜 엔진의 명품이죠, 명품. 역시 클리닝을 좀 하긴 해야겠네요. 아, 너무 좋은데? 첫인상은 탱크죠. 탱크. 사랑의 탱크. 약간 근데 원래 별명도 탱크였어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빠르고 작은 그런 차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일단 또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정숙한 거 봐라. 맛 간다. 와, 소리가 비행기 소리 같이 난다. 너무 좋다. 이야. 기가 막히는구나. 아, 도장 상태 봐라. 이것도 소프트 클로즈. 여기, 와, 도장 97년, 이게 원칠이에요. 물론 당연히 광택은 냈겠지만은, 와, 쩐다.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잘 나오는지. 히터는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에어컨 보자. 와, 이 승차감 미친. 승차감 말도 안 되죠.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가 제 친구가 승차감 하면은 제일 끝판왕이 또 막 롤스로이스 이런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롤스로이스 심지어 2대를 탔어요. 컬리넌을 타고 그 다음에 고스트 신형을 탔는데 그리고 이 차를 픽업하러 왔었거든요. 그냥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돼요. 띵.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닿냐? 이거 유리를 보시면은 유리가 실제로 2개가 붙어 있어요. 요즘 고급 세단 보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그냥 거의 시초인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유리가 2장이 겹쳐져 있죠. 한번 만져보세요 위에. 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중 접합 유리. 그래서 방음 처리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순정 상태여서 엄청 지금 조용하죠. 잘해보자.
뭐랄까, 얘는 승차감이 물침대류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딱딱하다기보다 좀 짱짱한 그런 서스펜션을 좋아하는데, 얘는 제가 선호하지 않는 물침대 쪽이긴 하지만 약간 에어서스로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무게로 짓눌러 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운전을 해보니까는. 물론 이걸로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좋네요. 이제 자, 처음으로 밥을 한번 먹여볼게요. 고급류 어딨노? 아, 저기 있네. 회장님의 차를 타지만 셀프 주유소 와야죠, 싸니까. 또 처음이니까 가득. 아닌가? 여기 좀 비싼가? 안 되겠다, 10만 원만 넣어야겠다. 너무 좋네. 갑시다. 와, 기름 10만 원을 넣었는데 반밖에 안 찬다. 아, 근데 에어컨 진짜 잘 올라온다. 굿. 근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나요? 옛날 차 많아요. 아니면 나오는데 뭔가 좀 시원찮게 나온다거나. 그게 왜 문제냐 하면은 보통은 냉매만 갈면은 시원해지는데, 옛날 차들은 그런 에어컨 관련된 모터나 그런 게 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수리비가 은근히 꽤 나오거든요. 그게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부품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 차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이런 요철 지나는 거, 이거 완전 꿀렁꿀렁한 바닥이거든요. 방금도 하나도 안 느껴지네. 미쳤다 진짜. 저도 늙었나 봐요. 옛날에는 무조건 낮고 빠르고 작은 차 이런 게 좋았는데, 그 뒷좌석 어때요? 뒷좌석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 반 정도 밟은 거거든요. 묵직하게다가. 지금 이미 느껴지고 있는 게, 근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할 두 가지가 오디오랑 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옆에서는 안 보일 텐데 핸들의 떨림이 살짝 느껴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 정도 떨림이면은 이거는 아마 휠의 굴절이나 이런 게 있어서 느리게 갈 때 안 느껴지는데, 빨리 가면 잔진동이 있는 게, 휠이 아무래도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굴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복원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 얼라인먼트를 보면은 더 괜찮아지겠죠. 근데 일단 휠 복원부터 하고, 이 차의 단점은 당연히 단점이 많겠죠. 근데 일단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거는, 더 이제 앞으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은, 기름은 뭐 12기통 자연흡기 엔진답게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연비를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 제일 무서운 건 아무래도 고장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 이런 걸 갈을 때 4기통이면 말 그대로 4개만 갈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12기통이니까는 12개를 갈아야 돼요. 그런 게 비용적인 면에서 다른 차에 비해 3배 내지는 2배, 3배까지나 비싸다 하는 거죠. 오늘 또 날씨까지 너무 좋네요. 촬영하기 진짜 너무 좋은데? 남산에서 차 소개 찍고 간단하게 뭐 좀 먹으러 갔다가 이게 살짝 해질 때도 또 멋있긴 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 괜찮지 않아요? 여기 장소가 너무 딱인데. 일단 보시면은 이거 기억나세요, 피디님? 요 휠 제가 요거 소중한 19인치 모노블록 떡판 휠이라고 하죠. 얘는 오늘 보니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쪽에 이제 변색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봐서 사용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할 복원 작업 중에 하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휠 복원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도 그때 언급했던 호박등 97년생 97년생이래 97년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후기형이거든요. 보통 이제 W140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웬만하면은 S600은 후기형이 개선된 게 많기 때문에 후기형을 구매를 추천을 하고, 이건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전기형에는 원래 이렇게 하고, 북미형 이런 거에는 호박등인데, 이거는 지금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튜닝이죠. 호박등으로 바꿔놓은. 이제 이게 그 벤츠, 이 당시 벤츠의 상징이죠. 요 삼각별. 얘도 좀
좀 교체를 해줘야겠네. 이거는 매물도 많고 구하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 얘를 데려오기 전에 이미 지금 이베이로 주문해 놓은 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10 E55도 얼마 전에 라이트를 교체했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특히 정품 알리발이나 그런 거는 그래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에러 코드도 뜨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품을 진짜 좀 큰 금액을 주고 샀는데 얘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폴리싱이나 광택 작업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깨끗한 편이죠. 이런 크롬 몰딩류 이런 게 되게 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복원도 힘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거의 아무런 문제, 이 정도면은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태고, 도장도 지금 세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원칠이고 물론 광택 작업은 거쳤지만은 그리고 요것도 여기에 이제 미치죠. 이거 V12 12기통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뒤에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이게 호박등으로 맞춰져 있고, 요 등이 은근히 이게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여기가 은근히 핑크색으로 변색이 되게 잘 돼요. 저희 옛날에는 어쨌든 차고가 있던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아파트도 요즘처럼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햇빛이나 외부 주차로 인해서 이게 되게 쉽게 변색이 되는데, 저도 이건 모르겠는데 왠지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은?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교체를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요게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데, EW140 S600은 한성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했던, 그때 차 가격이 2억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집 한 채 값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요거는 알게 됐는데, 구매 과정에서 제 지인이 얘기해 주기도 했고, 요거는 꽤 모두가 알만한 기업이에요. 그 회장님이 97년도에 출고하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네요. 회장님은 아마 차고가 있으셨겠죠. 요즘은 은근히 소프트 클로즈 도어, 고급 뭐 세단이나 그런 차들 옵션으로 많죠. 이 당시에는 얘가 거의 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시초인 차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이게 보면은 고스트 소프트, 왜 이러세요? 보이시죠? 딱 소프트 클로징. 무게가 워낙 두꺼운데 이 정도 하면 혼자서 딱 닫기는. 저는 사실 여기 좀 이런저런 서류가 있긴 한데, 제가 제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 이쪽으로 한번 와서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뭐 대표이사가 나오는데, 대박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했나봐요. 97년 4월 21일 첫 점검, 출고 전 점검이네요. 이런 것도, 이게 뭐가 중요해 하는 사람들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좀 차쟁이들 꽤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일 교환 7,500km에 이렇게 하는 거, 다 한성 정식, 다 자필로 이런 식으로 오일 교환 다 있고, 정비 점검 뭐 했는지부터 해서 윤활 점검 45,000km. 이거 진짜 소중한 거. 어쨌든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른 이런 차를 출고했을 당시에 저희 같이 차 타고 왔잖아요. 지금 저도 아직 이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차를 인수를 하고 바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온 거라 좀 약간 촬영에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증서가 있네요. 옛날에 보증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차대 번호 나오고, 뭐 엔진 번호, 한성 자동차. 어쨌든 히스토리가 엄청 관리가 잘 된 차고, 제가 이제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운전석부터 한번. 자, 이게 다 복원을 한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가죽 그대로. 이 차는 가죽 가리나 그런 건 안 할 생각이고 오리지널로 유지를 할 건데, 크랙이 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복원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5만. 누구는 진짜 이게 15만이면 뭐 그렇게 민트급 차량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97년식이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는 클카코 같은 그런 네이버 카페도 자주 보는 편인데, 140 특히 S600 중에 이 정도가 관리되고 한 15만 킬로대 차량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 차가 또 탱크 별명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100만 킬로를 인증한 그런 해외이긴 한데, 오일 교환만으로 그 정도 넘게 가고 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바로 바꾸고 싶은 거는 요건데, 오디오 대기 순정은 당연히 아니고, 이거 보실래요? 갑자기 좀 깨는 부분.
이렇게 찡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블루투스도 안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이 당시에 블루투스가 없었죠. 97년도인데. 근데 요즘은 벤츠 뭐 포르쉐에서도 보면 PCM이라는 게 있고 벤츠에서도 순정형 오디오 덱인데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미 이베이에서 구매를 해놔서 그게 오면은 바로 교체를 할 거고 사실 오디오 집은 내일 갑니다. 저 원래 다른 차는 뭐 배기 튜닝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최대한 순정형 그리고 뭐 배기는 당연히 안 건드릴 거고 사운드 약간 스피커나 이런 튜닝은 좀 하고 싶긴 해요. 그거는 아직 제가 마음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왠지 하지 않을까. 보면 이 당시에 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죠. 지금 요거 보면은 이게 이중 접합 유리의 거의 시초. 진짜 유리 두 개를 그냥 붙여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데 진짜 외부 소음이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때만 해도 이런 게 다 전자식. 요게 보면은 뒤에 헤드레스트거든요. 쭉 이게 다 전자식으로 돼요. 누구는 보면 이게 뭐야, 뭐가 대단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감성 97년도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작은 공간이 있고 이게 컵홀더가 이 차가 처음 보면 컵홀더가 어딨지? 이러면서 찾게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지금 이거 안 열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여기 컵홀더가 조수석 컵홀더가 있거든요.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해서 띠용 여기에 음료를 놓는 식이고 여기 보면은 동전 홀더가 있어요. 이 동전은 아까 차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컵홀더이자 동전 홀더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SLS라고 셀프 레벨링 시스템이라고 예를 들어서 뒤에 세 사람이 타고 있으면 뒤가 가라앉잖아요. 셀프 레벨링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무게를 감지하고 항상 차체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해주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났는데 제가 사실 서스도 주문해놨습니다. 그 조금 차를 약간은 좀 더 자세를 저 약간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올드 벤츠는 좀 낮게 그래서 서스 작업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차는 진짜 승차감이 이 차의 최고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별로면 그 서스는 뭐 아마 당근이나 클카코에 판매하는 걸로. 근데 일단 한번 장착은 해보려고요. 그 자세 잡는 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위에 이렇게 하면 닫는 거고 진짜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신기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요. 참 W140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많은데 W140이 S500, S420 뭐 등등 있지만은 600은 생긴 거는 거의 똑같은데 시트부터 다르대요. 지금 되게 착좌감이 정말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진짜는 뒤에 회장님 자리. 일단 뒤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 바로 이 소파, 이 쿠션, 와 대박이다.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거랑 다른가? 잠깐만요. 아니다 똑같네. 와 진짜 이거는 이건 운전하는 차가 아닌데 달라요. 그냥 엉덩이 부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푹 꺼지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뒤에는 지금 현행은 아니고 투투투 마이박 하는 뒷좌석에서 꽤 저 진짜 이게 지금 제 차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더 편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때 벤츠는 이런 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벤츠는 약간 그 벤츠인데 이때는 벤스. 이거는 아까 이거 PD님이 보셨을 때 이거 어디 거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는. 저도 지금 차를 인수해서 바로 가지고 온 거라. 이런 선쉐이드가 여튼 있고 그 다음에 PD님 저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뒤에 선쉐이드 또 이렇게 선쉐이드 올라가고 끝까지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또 은근히 고질병이 있거든요. 모든 차들은 아무리 이 차처럼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주세요. 그 저를 아까 당황하게 만든 이거 지금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영상을 위해서 여기 찍어야 돼요. 안 되면 짜증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뒷좌석이 거의 약간 이렇게 누워서 가는 식인데 이거를 또 올리면 더 편하겠죠. 한번 올려볼까? 좋다. 이렇게 가는데 편한 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겠죠. 근데 이제 뒤에 적재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누르면은 앞으로 이렇게 세워진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발 휴 된다. 아까 이게 안 됐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아까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발전기가 있던데 냉장고가 있나 진짜로? 내가 뭘 못하는 건가? 이런 퍼스트 에이드 키트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또 있네요. 저도 지금 방금 알았어요.
또 그게 있고. 아 이거 어떻게 된다. 있다. 진짜 냉장고 대박. 이게 냉장고가 있네요. 진짜 저도 이거 몰랐어요 뒤에. 왜냐면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냉장고가 이런 식으로. 와 대박. 딱 봐도 이거는 약간 샴페인이나 뭐 이런 거를 넣으라고 만든 공간 같죠. 시동을 이따 켰을 때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냉동. 아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켜지고 꺼지고.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어서 뭐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미친. 이거 아마 옵션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기 컵홀더가 있네요. 이거는 지금 리모컨이 아마 요거 TV를 위한 건데 요거는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저는 다 제거를 아마 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뒷자리도 엉뜨 시트 워밍이 다 들어가는 거고. 대박이다 진짜. 저도 이게 첫 제 클래식카 올드는 아니고 98년식 딸은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릴 3년 좀 넘었네요. 소유한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정말 말썽이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정도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뭐가 고칠 게 크게 없네요. 정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런데 지금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사실 이런 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교체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역시 회장님 차는 다른가? 이거 왜 되는 거야? 이런 게 원래 절대 안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기능적인 문제는 좀 더 타보고 해야지 알겠지만은 발견되는 게 없네요. 진짜 대박이다. 이런 서류들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재미난 게 발견이 되면은 사진으로 자료화면이나 이런 걸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뒷자리 너무 편하네요. 이따 한번 앉아보세요. 진짜 달라요. 요거 보여드려야지. 트렁크를 열 때 요거를 눌러서 열거나 뭐 내부에서 열면 되는데 또 이 손 더러워지지 말라고 여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여기 딱 닫으면은 소프트 클로징으로 싹 들어가는. 이런 데를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더러워지니까 여기 숨겨져 있다가 딱 넣으면 요거 탁. 이거 닫을 때도 요걸로 당겨서.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요게 냉장고 발전기.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냉장고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고. 덤으로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확인을 다. 뭐야? 잠깐만, 이거 순정 오디오 같은데? 잠깐만, 나 이거 이베이에서 샀는데? 진짜로. 잠깐만. 와 미친다. 이게 있네? 괜히 사셨는데요? 기분이 좋긴 한데 잠깐만. 와 대박. 그냥 진짜 저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CD 플레이어? 이게 CD 플레이어고 이게 아마 지금 싸제로 들어간 TV 뭐 DVD 같은 거 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CD 외에 옛날에 저희 막 여러 개 들어간 거 뭐 한 8개 뭐 그 정도 들어가겠죠? 이건 뭐지? 재밌다. 이런 걸 다 좀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거네요. 저게 CD 플레이어고 이게 순정 CD 플레이어. 잘 됐다. 이거 내일 오디오집 가서 우리 도인으로 불리는 그분께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보는 걸로 하고. 행복하네요. 요걸 마지막으로 일단 차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차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제가 아까 사실 봤어요. 보긴 했는데 클리닝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자 12기통. 이게 이제 갈빗대라고 하거든요. 제가 드라이 아이스 클리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걸로 하부랑 엔진룸 이런 거를 한번 다 복원 같은 걸 해볼 생각이에요. 야 진짜 대박. 이게 다 정화 플러그나 이런 게 다 보시면은 6개 총 12개가 들어가 있고 수리비는 많이 나오겠다. 잘못되면은 큰일 난다. 연 김에 제가 이 차는 아까부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배기음 아니에요. 배기음 아니고 이 차는 엔진음을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정숙하다. 12기통 하면은 또 정숙함이 중요한데 소리가 그래도 자동차 소개 영상인데 배기음 뭐 들어보긴 해야겠죠. 자 이제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12기통. 여기 배기구가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항공모함 소리. 부드럽다 부드러워. 어쨌든 저는 오디오랑 휠 다음에 복원하는 과정을 좀 공유를 하는 걸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외에 이 차에는 일단은 큰 튜닝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순정으로 하는
이미 한 게 있어요. 이 틴팅이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차는 무조건 어항이 좋은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 차를 그냥 세워두기만 하지는 않고 이걸로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이런저런 추억을 또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사실 햇빛 때문에 너무 덥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썬팅을 하기는 했어요. 썬팅도 독일 세라믹 본드에 이게 70%인데 거의 이제 투명에 가까운 틴팅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 앞측 다 70%로 했고, 이게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옆모습 한번 찍어 주세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하지만은 휠을 복원하고 제가 주문한 H&R 스프링이 오면은 살짝 자체가 더 낮아지는, 이제 해가 저희 이거 촬영하다 보니까 좀 졌는데 요거 보여드려야죠. 이 당시에는 제논 라이트가 아닌 이 약간 누런색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걸 또 좋아해요. 불을 켜면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게 미등, 그리고 그렇지 이 누런 맛, 누런색, 클래식함이 확 더해지죠. 뒤에도 딱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와 진짜 차 관리 너무 잘 돼 있다. 근데 여기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스크린으로 대체가 되는데 진짜 아날로그한 저런 다이얼. 역시 벤츠는 90년대가 답이다. 다음번에는 또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255 소개 한번 해드리는 걸로. 새 식구가 된 S600에게 한마디 하세요. 아프지만 말자. 건강만 해줘. 나 힘들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차주 이름과 번호만 알면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15만 킬로 맞죠? 97년 4월 신차 출고. 보통 직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수입된 날짜가 찍히거든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유자 변경이 많이 찍힐수록 보통 뭐 당연히 안 좋다고 봐야죠. 지금 아예 없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때 그 뭐 회장님이 출고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분이 있었고, 그 다음이 저 중간에 한번 상사 이전이 있었고. 근데 이게 대박인데 보험 처리 0건, 그러니까 내 차 타차 피해 그냥 빵원, 이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28년 동안 단 한 번에 보험 처리를 한 게 없다는 거. 보통은 진짜 한 4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라도 찍혀 있거든요. 그렇게 보통 찍혀 있어도 무사고라고 얘기해요. 빵원은 진짜 감동이다. 또 생각난 거 있다. 이 차를 소개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차의 이제 개발 비용이죠. 그러니까 R&D가 이게 하나로 얼마지? 1 빌리언이 얼마지? 아무튼 많은 돈의 개발 비용이 들어간 차량이 이 차예요. 지금도 이게 느껴져요. 클래식카를 또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썩차긴 하거든요. 또 썩차가 또 몇 대가 있는데 이런 지금 잡소리 하나 없고 승차감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저 여기 항상 지나다니는 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675LT로 지나갈 때는 진짜 허리 나가요. 아 진짜 소리 차단 잘 된다. 끼워주기 테스트 통과. 들어와. 약간 회장님의 마인드로 운전하게 되는데. 되게 부러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 기사의 자리. 아 그렇네.